사연을 읽어볼게요. 연말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잠깐 아이 봐주러 오셨는데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집에 안 가시네요. 어머니가 홀어머니신데 혼자 사시는데 난방비 아깝다고 난방을 안 하시나 봐요. 집은 춥고 심심하다. 하루 자고 가마. 말일인데 혼자라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했어요. 뭐 흔쾌히 알았다 했죠. 31일 마지막 밤을 남편은 출장 가고 시어머니랑 같이 보내고 리모컨까지 뺏겨서 시상식도 종치는 것도 못 보고 결국 저도 일찍 잤네요. 근데 오늘 새벽부터 떡국 끓이고 점심 차려드리고 이제 가시나 보다 했는데 집에 가면 할 것도 없어. 더 있어야겠다. 이틀 더 있다 갈까? 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순 없으니 있으시라고 했어요. 갑자기 오후 4시에 배고프다. 밥 먹자. 랍니다. 저는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먹어요 했는데 그래도 굳이 같이 먹자는 모습에 신랑이 엄마 혼자 드세요. 우린 좀 늦게 먹어. 그때서야 혼자 드시면서 반찬 모두 클리어하시고 맛있다는 말씀도 안 하세요. 삼시세끼 챙겨드려도 고맙단 말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저는 주방에 있었어요. 계란말이 드시면서 아, 내일은 계란찜 먹고 싶다. 그러시네요. 내일 먹을 반찬거리도 없고 아이 먹을 간식이 없어서 잠시 외출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나가지 마라. 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했더니 내일 대충 먹으면 된다. 내일 낮에 나가라. 랍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 라면서 산책 갔다 오셨는데 저는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저 씻고 있는데 들어오셨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흐흐흐. 띵동 눌러도 답 없길래 방구 통장 비번 눌러봤는데 되네? 라고 하시네요. 계좌 비번은 나도 몰랐는데 소름이. 비번을 바꿔야겠어요. 평소에 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느꼈어요. 많이 오해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참고로 어머니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이틀 더 계실 거라 집에 가셔서 속옷이랑 드시는 약이랑 여벌옷 바리바리 싸우셨네요. 8시면 주무시는데 10시에 잠드는 저희 딸 보고 7시부터 억지로 자래요. 빨리빨리 안 자고 뭐더냐? 진짜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8시에 주무실 거면 그냥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난방 켜고 혼자 편하게 주무시지. 같이 집에 있기 어색하고 불편한 하루하루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잔소리가 심해요. 저도 그닥 예민한 성격은 아니고 능글능글 눈치 없음으로 반 이상은 듣고 흘리는데 자꾸 듣고 흘리고 반은 돌려 말해도 모르는 것 같으니 이제 돌직구로 날리세요. 어제는 시댁 갔다가 애가 밥 먹는데 밥 먹기 전 4시에 치즈 찰빵 같은 거랑 아이스크림 잔뜩 먹여놓고 5시에 애부터 밥 먹이라고 한 상 차려주셨어요. 애는 당연히 배가 안 고프고. 근데 반찬 애 먹는 걸로 다 새로 해주시더니 억지로 먹인다고 밥 위에 반찬 이것저것 넣고 먹으라 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남편이 그거 보고 안 먹는데잖아요. 억지로 먹이지 마. 라고 한마디 하니 시어머니 포기하시고 제 머리 뒤에 와서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여라. 랍니다. 결국 그 꼴 보고 남편이 한 소리 더 해서 그만두고 밥을 옆으로 밀어놨는데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라. 애 밥 남기면 안 된다. 싫어요. 전 애 밥 남긴 거 안 먹어요. 라고 했더니 왜 안 먹냐? 라길래 대답 안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네요. 방구씨는 배고프려나? 하고 부르려니 됐다. 내가 먹는다. 하더니 김치에 그 밥 드셨어요. 왜 나에게만 잔소리 시전할까요? 한 번도 듣지 않는 거 알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드시고 저랑 남편 다요. 애도 이것저것 챙겨서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1시간쯤 지나서 또 이것저것 먹이시려는 거예요. 어머님, 얘 밥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먹이면 탈나요. 애를 굶기냐? 아까 별로 먹지도 않았어. 제가 볼 때는 아까 많이 먹었는데. 야, 많이 먹어야 키 크지. 방구 봐. 많이 먹어서 키 크잖아. 방구씨 170도 안 되는데요. 야, 그 정도면 큰 거지 말이 많아. 많이 먹어야 키 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이따 먹일게요. 어허, 봐라, 잘 먹잖아. 배가 고팠나 보구나. 우쭈쭈. 어머님, 도로 뱉잖아요. 그만 먹이세요. 안 먹네.
저거 네가 먹어라. 저 남긴 밥 안 먹는다니까요. 아니 남도 아니고 네 애가 남긴 건데 왜 안 먹어? 못 먹을 거냐?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 듣자 하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남긴 거 안 먹는 건 사람 취향이죠. 제가 하이에나예요? 남긴 것만 먹게? 그런 거 잘 드시면 어머님이 드세요. 뭐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먹다 남긴 밥이나 먹으라고?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어머님이 말하시는 건 되고 제가 말하는 건 안 돼요?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해? 야,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싸가지 없이 말대꾸나 따박따박하고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무슨 일인데? 게임하다 말고 나오는 남편. 참 대단히 빨리 나오십니다. 아니 얘 좀 봐라. 나보고 저 밥짓끄레기 먹으란다. 며느리라고는 어디서 버릇없는 걸 데려와서는. 어머님도 저보고 그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시끄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해야지 말이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범이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홀로로로로로로로로. 그걸 듣고는 시어머니가 범 내려온다. 아범이 내려온다.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 방구 내려온다. 홀로로로로로로로로. 홀로로로로로로로로. 그만 좀 해, 둘 다. 엄마도 우리 집 일 간섭하지 말고. 뭐야? 간섭하지 마? 야, 애 밥을 제때제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 방순이 잘못한 거 없어. 그만해. 이게 아주 지마누라 편 만드네. 야,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나 네 엄마야. 뼈 빠지게 먹여 살려 키웠더니. 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해보자. 누가 이기나?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했지. 왜 그래 도대체? 이기긴 뭘 이긴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니까. 왜 가만히 있는 집에 와서 행패야? 엄마 깡패야? 시비 좀 걸지 말고 그냥 가. 뭐? 그냥 가? 그냥 가? 엄마를 내쫓으려고 환장을 하네 이게. 야, 내가 간다 가. 다시는 오나 봐라. 참나. 시어머니는 궁시렁궁시렁 하더니 집으로 가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맨날 잔소리에 막말에 지겹다 지겨워. 내가 할 말이야. 아무튼 당분간은 안 오시겠지 뭐. 아마도 그러겠지. 짜증나니까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 때문에 어이없어서 그러려 봐요. 남편은 5시 반에 나가서 보통 6시 도착. 아침 먹고 7시 정도부터 일하고 5시 반에서 6시 퇴근. 집에 오면 7시. 아내는 7시에 나가서 7시 반 도착. 5시 퇴근 후 5시 반 도착. 남편은 주 6일 일하고 저는 4, 5일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엇비슷하지만 출퇴근 시간까지 합해서 본인이 저보다 3시간 정도 밖에 더 있으니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는 게 맞다는데 그런가요? 남편도 저도 몸이 힘든 일을 하지만 남편 일이 저보다 더 힘들긴 해요. 그래서 맞춰준다고 제가 모든 집안일 다 했는데 저도 힘들어서 내가 다 할 테니 설거지만 해라 해도 알겠다 하고는 주 3회 정도 하는 듯 하네요. 그마저도 제가 계속 잔소리해야 해요. 반반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8대2나 7대3 정도로 조금은 했으면 좋겠다니까 계속 자기가 일 더 하니까 제가 집안일 전부 다 해도 매일 3시간 미만이기에 이게 공평하다는데 맞나요? 안쓰러워서 여태 내가 그냥 다 잘하는 생각으로 나도 힘든 거 참고 퇴근하고 오자마자 밥 차리고 빨래 청소해 배려해주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12시까지 놀다 오겠다고 통보하는 거 듣고 내가 지 피곤하니까 배려했지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배려했나? 놀 때는 안 피곤한가? 열받으면서 폭발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배려해주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네요. 제가 다 하는 게 당연하대요. 다들 맞벌이여도 이런 식으로 시간 계산해서 집안일 분담하나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남편이 집안일 어느 정도 하나요? 남자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희 집은 엄마 주부이신데도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엄마 힘들다고 이것저것 도와주려 하시고 저희 언니랑 형부도 언니 직장이 폐업해서 쉬는 중인데도 아내 힘들까봐 설거지 절대 못하게 하던데 비교하는 거 저도 싫어해서 말 안 하고 있긴 한데 자꾸 속에 쌓여요. 몇 주 전에 이 일로 싸울 때 내가 너보다 더 버는데 돈 합쳐서 관리하지 않냐?
집안일 반반하고 싶으면 생활비도 반반 내서 각출해라. 라면서 돈 이야기 꺼내기에 그래 각출할 테니까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넌 1억 5천이고 난 4억이니까 네가 2억 5천 더해와 했더니 그럼 네가 1억 5천만 가져와라. 랍니다. 이미 낸 걸 어쩌라고. 다 본인 입맛에 맞춰서 참 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치사하고 나는 지원 더 받아왔다고 그런 걸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집안일 좀 하라니까 월급 들먹이고 이후에 본인이 노력할 테니 원래대로 잘해보자 해놓고는 결국 제자리 반복이네요. 결혼 잘못했나요? 추가 글입니다. 남편 잘못이라는 댓글 달아주신 것들 보고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진짜 속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어제 퇴근 후에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밥 없으면 짐 싸서 친정 가려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퇴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랬어. 미안해. 7대3 정도로 맡아서 잘할게. 랍니다. 그리고 판도 보여줬는데 자기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거였냐고 몰랐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남편이 건설 쪽 일을 해서 몸이 힘들기도 하고 월급도 제 3-4배 정도는 갖고 와요. 그 돈들 어떻게 벌어오는 건지 잘 알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거 다 저한테 맡기고 지출에 딱히 왈가왈부하지도 않아요. 아직 둘 다 20대 후반이라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려고요. 평소에는 저희 부모님도 저도 잘 챙겨주고 본인 옷은 안 사도 저는 좋은 거 사 입으려 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에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글 적어봤습니다.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제가 다 해도 괜찮았지만 말하는 꼰세가 너무 상처라 결혼 잘못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두고 보려고요. 지원금 차액 2억 5천 빼라는 말씀들은 저는 부부 사이에 누가 더 가져왔고 어쩌고 따질 거라면 차라리 이혼이 낫다고 생각해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 생각은 없고 지켜봐서 달라지는 거 없으면 그냥 부모님 집으로 갈 겁니다. 욕을 300개 넘게 먹었는데 정신 차리겠죠. 쓴소리 조언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6년 차입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산지 2-3년쯤 되네요. 저와 신랑 모두 직장생활하고 아이는 주로 어머님이 보셨죠. 근데 어머님이 두 얼굴이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어지러진 집 치우고 저녁하고 소파에 앉아 어머님과 TV를 보고 있다가 신랑 올 때쯤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청소기 돌리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네가 청소를 깨끗이 안 하길래. 그러고선 신랑 앞에서는 며느라기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냐? 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하다. 라며 말끝 흐리세요. 이게 매번 그래요. 신랑은 좀 도와드리랍니다. 다늙은 자기 엄마 바닥에 엎드려 청소하니 얼마나 안쓰럽겠나요. 하루 종일 아이 보고 그랬을 거 생각하고 와이프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24시간 중 신랑 올 때만 척척척 하는 건 모르니까요.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한평생 집안일 하시던 분인데. 라면서요.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해요. 그냥 두리뭉실 넘기라고 할 뿐. 나중엔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랑이 집에 있던 주말은 어머님이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세요. 평소엔 그러지도 않으시고 주말엔 대청소해야 한다며 사방팔방 다니세요. 그럼 신랑은 느지막이 일어나서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그만해. 며느리가 안 도와주니 내가 해야지. 이런 뉘앙스 풀풀 풍기시고 저는 그저 뻥질 뿐이고 어쨌든 제가 반찬하는 거 음식하는 거에 트집 잡고 정작에 본인은 안 하시고 옆에 식탁에 앉아서 음료 드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드는 전 로봇이고요. 신랑 있을 땐 전혀 안 그러고 이걸 뭐 어찌 설명해야 될지요. 신랑 앞에선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시고 제 앞에선 퉁명스럽습니다. 암튼 그래도 직장생활하고 아이 봐주시는 거 하나 딱 그거 하나 생각하고 어리석었던 건지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이 터졌는데 언제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안 나온다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알고 보니 어머님이 어린이집 차 기다려주는 게 귀찮아서 혹은 자느라 안 가셨고 집에 가보니 아이는 집에 있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도 않더군요. 그동안 늘 자기 전에 아이에게 늘 뭐하고 놀았냐 물으면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하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네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어머님은 제 앞에서는
네 자식 아니냐? 다 늙어서 애 봐야겠냐? 나도 사람인데 약속이 있다. 사돈한테 부탁해라. 라면서 신랑 앞에서는 시어머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잠이 부쩍 늘었다. 라면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신랑 앞에서 그리 얘기를 하니 제가 발작 뛸 수밖에요. 그제야 제가 오해했다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신랑 보기식이겠죠. 그 뒤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이혼 결심했어요.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고 전 그 뒤로 집안일 전혀 하지 않았고 오로지 제 옷과 아이 옷 빨래, 밥도 아이밥만 하고 어머님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친정에서 봐주셨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청소 좀 해라. 밥 좀 해라. 랍니다. 그냥 말 무시하고 방에 들어와서 안 나왔어요. 신랑 올 때쯤 보니 나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무릎 두들기면서 아픈 척 힘든 척. 신랑은 집에 사람 구해서 쓰잡니다. 싫다고 했어요. 나도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신랑이 알던 것처럼 모든 집안일 본인이 하고 계시니 본인 화에 못 이기셨던지 제 앞에선 승질내시고 그럴 거면 이혼하라는 둥 욕도 엄청 하셨죠. 그러고는 신랑 앞에서 또 눈물 보이면서 얘기하시길래 이혼해라 어쩐다 하는 거 녹음해놓은 거 신랑 들려줬어요. 그러고 신랑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랑 친정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에게도 죄지는 것 같고 신랑 또한 바쁘단 핑계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쉬쉬하는 것도 시어머니 매일 신랑 앞에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 하는 것도 못 봐주겠어서 이혼 결심했어요. 신랑은 미안하다며 연락 오고 있고 집에도 찾아오고 그래요. 이혼 도장 찍어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달라 하고 소송까지 할 거라고 얘기 중에 있네요. 그리곤 참 웃긴 게 신랑과 시어머니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땐 그럽니다. 방구가 내 편만 들었다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애를 생각해라. 미안하다. 그래도 이혼할 거라고 돌아서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로 버르장머리 없는 게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방구 같은 게? 랍니다. 다 녹음하고 저장 따로 해놨네요. 댓글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못 버려요. 그리고 시어머니 받아줘도 저렇게 할 겁니다. 전화할 때는 잘못했다는 거 아마 옆에 아들이 있었겠죠. 그래놓고 뒤돌아서 욕문자 보내고 위자료 다 받고 양육비도 다 받아내세요. 시어머니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본인들 시집살이 하던 시대가 아니란 걸 인지를 못하시는 듯요. 그 시대엔 이혼이 여자한테 치명적이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여서 그리고 능력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여자들이 불리한 조건이니 참고만 살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시대인데 시어머니들은 아직도 옛날 본인들 시대에 살고 계신 듯하네요. 잘 선택하셨어요. 노망났나? 자기가 이러는 게 지 귀한 아들 아낄 막는 건 생각 못하나 보네요. 문자 내용 통화 내용 제출하시고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세요. 참고 산 게 용하네요. 답답해서 속 뒤집어졌을 듯.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나온 시엄마랑 똑같네. 남편 앞에서는 고상하고 마음 여린 척. 한마디로 내보는 앞에서 남편인 네가 며느리를 잡아라 이거네.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자식까지 낳아줬으면 엎드려 절이나 할 것이지 보기 겨우하네.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네.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시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아들 자식은 집에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럼 매일 가구 배치라도 해야 안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애 보고 살림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걸 대신해서 해주는 살림 도우미가 있고 육아 도우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불러 쓰자고요? 그럼 지 아들이 번 돈으로 마누라 어머니 손도 덜어드릴 겸 사람 죄다 불러 쓰시라 하세요. 며느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못마땅하면 자기가 하면 되지 뭘 아들 앞에서 연기를 하시나. 시엄마 그렇게 살면 아들이 재혼한다 해도 그 며느리도 감당 못하고 또 나갈 거 뻔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살 걸 아셔야지.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아들 가정사에 자기가 콩나라 판나라 할 건 못 되지. 아들 가정이 잘 살면 자기는 맘 편하게 눈 감는 거고 못 살면 도와주면 그만인 거고. 이혼 정말 잘하신 겁니다. 후회도 안 될 듯하네요. 자식도 그 집에 보여주지 마세요. 볼 자격도 안 되고 누구 손에 크고 있는지를 인식시켜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혼하자 하고 친정와 있어요. 남편은 이해 못하겠대요. 이혼도 안 할 거래요. 제가 그리 좋아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물어보래요. 같은 여자여도 이건 편 안 들어줄 거래요. 그래서 저 글 써봅니다. 저 28, 남편 32, 반반 결혼했어요. 사실 남편 쪽이 여유로워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공평하게 반반씩 조금 작게 시작해서 같이 불려나가자 했어요. 시작은 문제 없었죠. 월급은 좀 작지만 저도 제 직업이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크게 했고요. 집안일은 도우미 아줌마 불렀어요. 근데 도우미 분들이랑 자꾸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물건을 훔쳐가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일 관두고 전업해줬으면 해. 생활비는 내가 다 낼게. 뭐? 다른 집들처럼 꼴랑 100에서 150 주면서 전업시키려는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라고 했어요. 도우미 아줌마분들 250만원씩 드렸거든요. 주 6일 하루 5.5시간. 남편이 저에게 400 주겠대요. 생활비 제하고 남은 돈 제 용돈처럼 써도 되고 비상금으로 모아도 되고 전혀 터치하지 않겠대요. 그래도 저 처음에 싫다 했어요.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집안일 안 돌아가고 아침마다 전쟁 찍다 보니 결국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겠다 했죠. 꼬박꼬박 400만원씩 줬어요. 제가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애도 없는데 뭐가 그리 힘든데? 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제가 전업으로 바꾸자마자 남편이 요구한 게 첫 번째, 속옷재에 모든 옷은 다림질할 것. 두 번째, 침대 시트는 매일 세탁할 것. 세 번째, 같은 반찬 절대 금지, 국은 필수, 반찬 4가지 이상. 네 번째, 매일 구석구석 쓸고 닦을 것, 주방 화장실 포함.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저도 밖에서 9시간씩 근무했었으니까 집안일하는데 9시간 소요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한 게 있었죠. 400만원이 제 순수한 월급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4가지 이상, 메인 메뉴 1가지씩 해요. 절대 냉동식품 안 먹어요. 모두 손으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 밥 먹는 동안 출근복 다림질하고 남편 출근시키면 8시 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탁기 돌려놓고 바닥 쓸고 닦고 합니다. 집 32평입니다. 세탁기 다 되면 마른 빨래 걷고 새빨래 널고 침대 시트 다림질하고 정리하고 빨래 다림질하고 화장실 청소하면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납니다. 보일러 안 틀어요. 그렇게 끝내놓으면 11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날 장 보러 가요. 장 보고 오면 12시. 12시부터 저녁 메뉴 구성하고 반찬 만들어요. 메인 메뉴 손질과 국거리 손질까지 끝내두고 방 청소합니다. 서재에 책에 먼지 한 톨 없었으면 한다 해서 다 꺼내서 마른 수건으로 털고 닦아요. 융통성 있게 며칠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검사합니다. 꼭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죠. 청소라는 게 하루만 안 해도 먼지가 쌓여서 평소엔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몰랐는데 매일같이 하니 작은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요리하고 청소하다 보면 4시 됩니다. 이때부터 메인 메뉴 만들고 국 끓여요. 2명 먹는데 사실 그간 식비가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유기농만 고집해요. 고기도 제일 좋은 거 써야 하고 제일 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싸구려 반찬은 쳐다도 안 봐요. 메인 메뉴 제외하고도 밑반찬은 다 생선이나 고기가 들어간 가격대가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하고요. 심지어 근처 사는 신우 반찬까지 해줘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 식비가 200에서 220만원 나오네요. 제가 월급을 290에서 32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배달음식과 외식 비용도 받은 생활비에서 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100만원 선이더라고요. 남편 퇴근해서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나면 9시가 넘는데 그래도 일이 안 끝나요. 다음날 반찬 대강 만들어놔야 하고 또 정리해야 하고 하루에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더라고요. 최저시급은커녕 열정페이 수준이죠. 근데 남편은 뭐만 하면 400만원이나 받는 전업주부가 어딨냐? 랍니다. 자기 친구들은 애가 둘씩 있어도 생활비로 200만원 주는데도 여자가 알뜰히 모아서 용돈하고 커피도 사 마시고 남편 옷도 사주고 애 옷도 사고 비상금도 만들어서 남편한테 건네주고 그런다네요. 월 400만원 받는 전업주부가 어디 흔한 줄 아냐? 랍니다. 참나. 싸우고 화내고 울고 반복하다가 그냥 전업한 지 5개월 차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그만하자, 이혼하자 하고 친정에 와버렸어요. 현재는 구직 중인데 요즘 시국이 이래서 쉽지가 않네요. 당분간 부모님 밑에서 쉬면서 일자리 알아볼 생각이에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글 썼으니 댓글 달리면 링크도 보내줄 생각입니다. 월 400,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금액인가요? 대단해지려면 월 400만원씩 전업주부 용돈으로 주고 생활비는 별도로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얻은 거라곤 허리디스크와 주부술진 뿐이네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 줄 알았다면, 남편이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녀 딱지가 무섭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려 합니다. 댓글입니다.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도우미도 그런 집에선 몇 달 안 가고 그만둔다 할 겁니다. 대충 살지 무슨. 월 1000만 원씩 받아도 침대 시트 매일매일 안 갈아요. 호텔도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침대 시트를 바꾼다고요? 4천만 원 주면 가능. 5개월 버티셨다니 용하네요. 저는 한 달도 못할 듯요. 신랑분 400으로 호텔 가서 살라 하세요. 호텔에서 식사하면 되고 시트 매일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니 딱이네. 무슨 자기가 옛날 왕이야? 요즘 옷다림질 매일 해서 입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와이셔츠 막 빨아도 구김 거의 없고 스팀 잘 나와서 본인이 쓱 스팀 쐬면 되고 밥은 무슨 식당이냐? 매일 세 반찬 세국, 병이다. 청소? 그 집은 애 낳으면 안 되겠네. 어찌 감당하나? 부부가 같이 산다는 느낌보다는 여자를 가정부 취급하는 듯 싶어요. 말만 400이지 어떻게든 400만 원어치 부려먹으려고 하는 못돼 먹은 인간. 이혼하고 친정부모님 밑에서 100만 원 받는 알바라도 하는 게 훨씬 행복할 듯요. 생활비 포함 400 주고 왕노릇 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네. 시트 갈기랑 매일 청소, 유기농 식단에 매일 다른 반찬을 요구하는 건 메이드랑 요리사랑 영양사 세 사람의 몫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고 아내를 값싼 저임금 고용인으로 부리는 거죠. 호텔도 연박하면 시트 안 갈아줘요. 400으로 그냥 호텔 가서 살면서 매일 시트 교체 요구하고 세탁 다림질 서비스 이용하고 저녁마다 메이드 불러서 구석구석 검사하고 식사 때마다 골고루 다른 메뉴 사서 처잡수고 남는 돈 용돈 쓰고 비상금도 만들러 하세요. 아내를 완전히 소유, 통제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쓰는 가스라이팅 방법이네요. 일단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엔 경제권을 뺐죠. 그 후엔 주변 친구 지인들과 관계를 끊고 난 이 남자 아니면 거지다, 갈 곳 없다, 이혼녀는 비참하다 뭐 이런 관점을 계속 세뇌하다가 애를 낳게 하면 애 엄마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너는 엄마로서 부족하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피피하게 만들어요. 그때쯤이면 아무리 예쁘던 여자라도 인상이 착착해지고 눈빛이 불안해지고 남편 비위 맞추는 것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가끔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허덕이면서 역시 내 남편은 좋은 사람, 나는 부족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집 쪽에 찍소리 못하는 노예가 되더군요. 남편 비위 망치는 1순위가 시부모, 시가 쪽 가족이 며느리가 부족하다, 걔 왜 그러냐,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등등 헐뜯는 말 하는 거니까요. 아들에게 네가 여자 잘못 골라와서 내가 기분 나빴다는 뉘앙스에 자존심 상한 남편은 아내를 쥐잡듯 잡거든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 의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상황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도록 길부터 다 끊고요. 완전 지옥되는 거죠. 남편분, 200만 원으로 알뜰히 살고 비자금까지 만드는 여자들은요, 남편이 당신같이 그렇지 않죠. 유기농만 먹고 반찬도 4개 이상, 국필수 이렇게 먹고 나면요 200만 원으로 모자라죠. 그리고 매일 다림질, 매일 침대 시트까지 모두 세탁, 전기세 물세가 나와도 더 나와요. 깔끔도 정도가 있죠. 이 정도면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 들이는 게 당신한테는 나아 보이네요. 그동안 갈아치운 가정부도 청소나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 같지만 아내분도 노력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남편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시던지 아니면 이혼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어느 여자도 못 살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20년 결혼생활 시어머니께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해서 이런 글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같이 살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아버님 아침상 차려드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얼집 보내고 저도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10년 같이 살다가 안 좋은 계기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가한 지 10년 되었네요. 분가 후 시어머님 다치셔서 병원에 몇 차례 입원하셨을 때도 매번 퇴근해서 반찬 만들어서 시댁에 나르고 또 시댁 가서 국이든 찌개든 끓여놓고 빨래 및 청소 다 해놓고 20년 동안 해마다 꼬박꼬박 시아버님 시어머님 생신상을 직접 다 차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인데요. 지난 21년 1월 1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시어머님 칠순입니다. 20년 12월 김장하면서 어머님께 미리 말했습니다. 시국이 이래서 식구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어머님 칠순잔치를 못하니까 내년에 잠잠해지면 같이 여행 가요. 할 수 없지. 시국이 이런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셨습니다.
시동생이 직업 군인이어서 부대 밖으로 못 나와서 김장 때도 동서만 혼자 와서 김장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시국이니 그래도 어머님도 이해하시는구나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가 어머님 칠순입니다. 칠순을 그냥 넘기기는 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저희 식구만 찾아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부부가 가고 오후에는 우리 애들 보내서 저녁 먹으라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4인만 모이는 거니까요. 그래도 칠순인데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31일 떡집에서 찹쌀꽃 떡을 사서 랩으로 하나씩 다 감싸고 딸과 함께 예쁜 떡 케이크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갈비도 지지고 몇 가지 음식들과 미역국 끓여서 시댁에 1일 오전 9시 16분에 도착했는데 9시 넘어서 오냐? 음식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해도 너무하네. 너무 늦게 왔어. 칠순인데 새벽부터 와서 7시 아침상 안 차리는 게 며느리냐? 라면서 화가 나셨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명절이든 생신 때 모여서 아침 7시에 밥을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출근하실 때도 아버님만 새벽 6시 30분에서 7시에 식사를 하셨지 아버님 새벽에 식사하실 때도 어머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시 넘어서 왔다고 음식 들고 집으로 다시 가라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꾹꾹 참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침 이미 드셨으면 저희랑 점심 같이 드세요. 저녁에는 애들이 올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하는 말. 음식 꺼내놓으면 다 버릴 거야. 가져와라. 그 소리를 들은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서운하다 했더니 황당하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에 서운하다고 하냐?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냐? 라면서 정말 별별 소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같이 식사도 못하고 저희 부부는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당분간은 어머님 뵙기 싫다고 연락도 안 하고 싶다는데 아버님은 오늘 전화하셔서 저보고 먼저 전화해보라 하십니다. 어머님 식사도 못하고 계신다고. 근데 저 정말 이번에는 전화하기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제가 며느리니까 제가 전화를 먼저 해야 하나요? 제가 칠순이신 어머님 생신상을 늦게 차려드린 게 잘못인가요? 며느님들, 시어머님들, 글 읽고 조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아이고, 시엄니 비위 맞추느라 화 한 번 못 내고 그렇게 끌려다니니까 시엄니가 님을 우습게 여기고 저러는 거죠.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앞으로 더합니다. 자기 자리는 본인이 찾아요. 10년 동안 시부모 모시면서 음식을 아침 저녁 차리는 것도 다른 며느리들이 보면 기가 막혀 할 일인데 왜 그러고 사시나요? 20년 동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왔으니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하녀나 종처럼 보였겠죠. 20년 동안 그리 살았으면 넘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시부모에게 벗어나서 본인 가족들이랑만 행복하게 사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굽히고 들어가면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고 사이는 더 이상해집니다. 나도요. 저도 23년 그렇게 살았네요. 그러다 12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시누이가 전화와서 대신 사과한다고 하던데 별 감정이 없어요. 싫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느낌 혹시 아세요? 1월 1일에도 어제처럼 눈 많이 오던 날, 오늘처럼 너무 추운 날 예전처럼 전화드려서 살살 다니시라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라 안부 물었을 텐데 이젠 그런 애정이 없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뭔가 느끼시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애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 그동안 하던 걸 끊으면 됩니다. 명절, 생신, 방문, 전화, 김장, 용돈 등등 모든 것을요. 20년이나 부려먹고도 받은 게 없다 하니 정말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시모가 마음 고쳐먹고 미안하다 해봐야 다시 반복되니 시부모의 사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세요. 남편이 지금이야 길길이 화를 낸다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님에게 너만 참으면 돼 라는 소리를 할 텐데 이제 효도는 남편 혼자 하라고 하세요. 시부모에게 들어가는 용돈 등의 비용도 남편 용돈으로 해결하라고요.
시부모와 남편이 님을 2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이제 큰소리치고 손 놓을 때도 되었어요. 사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친정부모님이 남의 종노릇하라고 저딴 대우 받고 살라고 애지중지 키우신 게 아닐 텐데요. 본인 딸도 그런 시집살이, 아니 종살이해도 괜찮을 건가요? 본인이 갈수록 화병만 날 겁니다. 저도 님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더 기고만장해지는 시어머니의 폐악질과 차별에 그냥 정신이 아득하게 끊긴 것처럼 담담해지더군요. 그 후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가 그동안 시집와서 한 게 무엇냐는데 정말 가슴이 확 막히듯 하더니 너무도 기가 막혀서 담담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신부터 제사, 집안행사 등등 하다못해 시누이네 매주 오면 2끼 이상 먹고 가던 것까지 다 제가 차리고 준비했었건만 그딴 소리 들으니 그냥 담담히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어나 나왔어요. 한 3년은 생신, 제사, 행사 그쯤 되면 가슴이 콩콩 뛰고 불안하고 남편이 나에게 뭐라 할까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면 좋겠어? 내가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좋겠어? 그 소리에 정말 긴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해지며 내게 다시 그전의 삶을 강요한다면 난 이혼하겠다 결심했어요. 불평과 그러는 법이 아니다 등등 너무도 뒷말 많이 들렸지만 전 그냥 못 듣고 안 듣고 모른 척 했습니다. 3년쯤 지나니 이제사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제가 다 챙기던 행사와 생신들 모두 밖에서 외식으로 때우고 어느 자식 하나 집에서 차리지 않는 것을 본인이 느껴봐야 합니다. 다신 그런 생활 안 할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들 얼굴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셨다고 하셔서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시국에 괜찮으시겠냐고 하니 마스크 잘 쓰고 하면 괜찮다고 꿋꿋이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틀 정도 있다 가신다길래 알겠다 하고 식사 준비를 어쨌든 해야 하니 메뉴를 뭘로 정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바닷가 쪽에서 살고 계셔서 해산물이나 생선을 엄청 좋아하세요. 반면 저는 반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있으면 먹기는 하지만 굳이 제 돈 주고 사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늘이 너무 징그럽고 생선 대가리 보면 좀 싫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생선 안 좋아한 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부모님은 생선 이런 건 꼭 드시는 분들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밑반찬은 사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준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생선 사와도 비늘 제거하는 것도 못하기도 하고 굽는 것도 너무 징그러워서 요즘 가시 없는 생선 팔잖아요. 그거라도 사서 드려야겠다 해서 사왔어요. 근데 남편이 장본 거를 보더니 왜 이런 생선을 사왔냐? 랍니다. 그래서 나 생선 못 만지고 손질 못하고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래도 생선 좋아하시는데 고기 반찬만 해드릴 수도 없잖아. 참고로 시어머님은 돼지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리고기도 안 드시고 소고기만 드십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선을 사오냐? 우리 부모님은 통째로 있는 생선만 드셔. 너 편하자고 너무 너만 생각한 거 아니냐? 라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이게 왜 나만 생각한 거야? 나만 생각했으면 아예 생선 준비도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오시면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도 오빠도 같이 하고 오빠가 요리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신다길래 나름 생각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사온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가시 없이 파는 생선은 맛도 없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여. 그런 생선 대접해드리기 싫으면 오빠가 직접 생선 통째로 사와서 다 손질하고 구워드려. 나도 손질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누구는 손질 해봤냐? 그냥 고무장갑 끼고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오빠가 그렇게 직접 해. 이런 건 나보다 여자의 손맛이 있어야 돼. 라면서 자꾸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시중에 파는 가시 없는 생선 사온 게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인가요? 댓글입니다. 남편한테 네 부모 네가 극진히 모셔라 하고 시부모 와 계시는 이틀간 친정 갑시다. 짜장면이나 시켜주지 뭐하러 장까지 봐왔어 그러게. 저런 사람이랑 대화가 되겠어요? 싸우면서도 해주니까 비비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해 하고 그냥 계세요. 시부모가 어쩌고 하면 저희 부모님 오시면 제가 한다 안 오신다 이런 거로 대답하면 되고요. 자기 아들 상 차리는 거 보기 싫으면 안 오겠죠. 여자의 손맛 고무장갑 끼고 손질하는데 어차피 고무 손맛이니까 네가 알아요. 여자의 손맛은 무슨. 자기 부모님 오시는데 와이프가 나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고맙단 말이라도 하던가 도와줄 일 없냐고 물어나 보던가. 뭐야 저게.
오던 말던 냉장고에 사온 거 다 친정으로 보내고 혼자서 챙기라고 내비둬요. 챙겨줘도 저래. 전 저희 부모님 오시면 요리하고 시부모님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와서는 반찬이 어쩌고 하고 하시길래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하삼 하고 손도 안 댑니다. 남편도 원래 시부모님 오면 며느리가 대접해야 된다길래 넌 친정부모님 오면 뭐 하는데 했더니 말동무? 이래서 사위나 며느리나 똑같지 뭐. 나도 말동무 해드릴게.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해. 했더니 알았대요. 결국 시부모님 오신다길래 일 끝나고 아무것도 안 사오고 커피 한 잔 들고 집에 오니까 장은? 이러길래 뭔 소리야 당신 부모님이잖아. 당신이 장바하고 알아서 다 해야지 하니까 치사하다길래 나 원래 그래 하고 씻으러 갔어요. 다음날 와서는 남편이 잡채랑 마트 불고기 사와서 했는데 시어머니가 잡채는 밍밍하고 면이 따로 논다 하고 불고기는 시판용 사왔냐고 저 쳐다보시길래 이 사람이 했는데요 어머님? 했더니 싸하더라고요. 조용히 다 드시더니 집 가서 카톡으로 여자가 요리해야 된다길래 남자도 요리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안 하면 욕먹어요. 주무세요. 하고 답장 안 했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이랑은 연애 1년, 신혼 3개월입니다. 남편이랑 연애하는 중에 남편 전 여친에 대한 얘기도 알게 됐어요. 남편 전 여친은 남편보다 4살 어리고 3년 만났다고 들었어요.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서울에 취업하고 장거리 돼서 자기가 찬 거라네요. 그래서 장거리라서 맘도 멀어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다니면서 절 만난 거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 남편이 퇴근하고 시부모님 뵙고 온다 그랬어요. 주말 내내 있을 줄 알았더니 금요일날 퇴근하고 갔다가 토요일에 점심 먹고 왔다면서 방에 들어가 바로 자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 시부모님 안부 여쭤봐도 별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안부 여쭸더니 요즘 시국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드네. 잘 지내고 있냐? 방구도 잘 지내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때 남편이 거짓말한 거 눈치채고 그냥 아버님과는 전화 대충 마쳤어요. 그리고 남편 잘 때 핸드폰 봤어요. 분명 이걸로 욕하시겠죠. 전화 기록 봤는데 어떤 번호로 저녁 10시쯤부터 새벽 1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 부재 중이었어요. 초기 와서 카톡도 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방순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어. 내가 그때 진짜 잘못한 거 알아. 매일 후회하고 있어. 지금 너네 집 앞이야. 그러면서 계속 아까 그 번호로 전화했더라고요. 이미 나 차단했구나. 그래, 그냥 여기서 나 혼잣말로 할게. 어차피 너 읽지도 않을 거. 이게 진짜 내 속마음이야. 과거에 사귀면서 좋았던 얘기들, 혼자서 씨부리는 말. 너 이럴 때 귀엽고 이럴 때 사랑스러웠고 내 품에 쏙 들어온 게 귀엽고 같이 한 거 생각나고 어쩌고. 그리고 새벽 2시쯤에는 전 여친한테 부재중 몇 통이랑 카톡 다 봐 있었어요. 술 마셨어?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 쪽팔려도 전화해. 남친이 전 여친이랑 만나던 곳이 여기서 차로 4시간 걸리는 지역이에요. 상황 파악해보니까 남편이 금요일에 차 끌고 전 여친 집까지 찾아간 모양이에요. 근데 또 전 여친이 집 주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남편이 전 여친 주소를 캤나봐요. 그리고 토요일에 남편이 자다가 오후 돼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편의점 갔다 온다고 나가더라고요. 담배 살 때 빼고는 편의점 안 가거든요. 분명 담배도 있는데 굳이 편의점을 지금 왜? 생각해보니 이때 전화하러 나간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무리 봐도 만남이 없었더라도 이건 바람 피운 거고 이혼이 답인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는 평소처럼 대하고 있긴 해요. 잠자리는 피하고요. 일단 카톡이랑 전화 목록 다 캡처해놨는데 남편한테 이거 들이밀면서 설명해보라고 할까요? 남편 연애 1년 동안 여자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전 여친 얘기할 때도 그냥 별 감정 없고 다 지나간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저들 연애에 제가 낀 것 같고 기분 더럽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혼 생각하니까 진짜 깝깝해요. 근데 이 더러운 기분으로는 평생 같이 못 살아요. 댓글입니다. 저 정도까지 했다는 건 결혼도 상황상 떠밀려서 했고 3개월 내내 전 여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못 살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딴 여자 보고 싶어서 부모님까지 팔아가며 왕복 8시간을 운전하고 그 여자 집 앞에서 죽치고 오는 순정남하고 어떻게 살아? 이제 막 결혼했으니 아니면 빨리 유턴해야죠. 핸드폰 본 게 왜 욕먹을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외박까지 해서 본 건데 시도 때도 없이 남편 전화 보고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는 게 이상한 거지. 숨길 게 없으면 언제든 오픈되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게 부부 사이 핸드폰 아닌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빌겠죠. 아마 사는 내내 문득문득 우라가 치밀고 자는 남편 얼굴 갈기고 싶어질 거예요. 사회적 체면이냐 나의 진정한 행복이냐 잘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증거 남기고 차분하게 있는 거 모아두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일은 남편도 잡아야 하지만 시부모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서 이혼하는 명분을 알려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놈인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이따위로 키웠냐고 따지세요. 와, 이건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다시 시작 못할 것 같아요. 증거 더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남겨놓으시고 오픈하세요. 이번 일 무마하고 그냥 살아도 님은 빈 껍데기하고 사는 느낌일 거예요. 남편이 고향이라도 가는 날이면 그 여자 만나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살아야겠죠. 달콤한 신혼에 전 여친 찾아 헤맬 정도면 님에게 사랑은 없나 봅니다. 마음 아프겠지만 놓아주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증거 더 모아라, 상간 소송하라는 댓글 다 남 얘기라 쉬운 거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돈 몇 푼 받자고 지켜보고 미행하며 증거 모으고 상간 소송하고 그 피말리는 꼴을 뭐하러 견뎌요. 쟤들이 쓰니 뜻대로 당해줄지도 모를 일이고 그 사이 당사자 멘탈 부서지고 자존심 깎이는 거 후유증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쟤들 만신창이 만드는 동안 쓰니도 너덜너덜해져요. 이혼해야겠다 마음 들면 최대한 빨리 털고 저런 인간한테 분리되는 게 쓰니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나아요. 아는 놈도 그렇게 결혼하고도 지랑 아는 여자는 다 지 마누라한테 털리고 주접을 떨었는데 그렇게 못 믿겠으면 이혼하지 왜 사냐 싶더라. 나는 그놈 마누라가 징징대고 올 때 그런 놈이랑 살지 말고 네 인생 살라 했는데 애 때문에 못 갈라서고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로 옥바라지 중이시지. 알았을 때 버려요. 늦으면 님 인생 딴 사람이 안 살아줘요. 남편 연애 1년 동안 여자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만약 쓰니가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안 봤다면, 그럼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자 문제는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1년 동안 여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여자 문제를 걸리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 그래요. 결혼했지만 지나간 옛사랑이 그리울 수 있어요. 생각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워하지 마, 생각나지 마, 그러면 바로 딱 그렇게 되나요? 여기까지는 그냥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그런데 우린 보고 싶다고 다 찾아가나요? 뭐 생각이야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나는 거지 뭐 하면서 동시에 지금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며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게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획일화 될 수는 없겠지만 정상의 범주라는 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와 가정이고 배움이 필요한 이유죠. 결혼이 3개월 된, 심지어 기간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혼 30년 되면 옛사랑 찾아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예전에 사귀던 사람을 몰래 찾아가서 연락하는 건 정상적인 범주를 훌쩍 뛰어넘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팔다리 멀쩡하면 건강한 건가요? 남편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쓰니님 확실하게 이혼하실 거면 양쪽 집에 공론화 하세요. 증거 뿌리고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세요. 전 여친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왕복 8시간 거리를 가고 집 앞에서 죽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이런 사람과 한평생 살 수 없다 적으면 돼요. 친정 부모님께는 짐 싸서 가시고 똑같이 말하세요. 남편이 알든 말든 양가 부모님께 말하고 남편이 발광하든 쫓아와서 빌든 이혼 서류 내밀면 됩니다. 애 없으면 이혼도 덜 복잡해요. 이혼 생각 없으셔도 양쪽 다 알리는 게 맞아요. 일 크게 만들수록 두 번 다시 딴 생각 못해요.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무조건 이혼할 각오하시며 사셔야 해요. 근데 이혼 안 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겠나요? 의심하며 살 텐데. 다음 사연입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저랑 친구는 91년생, 이제 31살입니다. 저는 햇수로 결혼 2년 차이고 지금 임신 중인 반면 친구는 결혼을 일찍 해서 벌써 5살, 3살 아들이 있어요. 그 당시 친구가 첫째를 낳을 때 같이 다니던 무리 중에서 첫 출산이라 모두가 관심도 걱정도 많았어요. 근데 걱정이 무색하게 친구가 회복력도 너무 빠르고 육아도 엄청 잘해서 다들 육아신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우는 것도 금방금방 달래고 잠도 잘 재우고 자기도 육아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면서 둘째까지 낳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아무튼 제가 넉 달 전에 남편이랑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나서 천천히 아이를 갖자고 합의 본 상태였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2세 계획을 하던 중에 쌍둥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4주차 때 그냥 임신 사실만 듣고 당연히 하나일 거라 생각해서 남편이랑 조리원 퇴소 후에 둘이서 육아를 하자고 합의를 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운영해서 따로 육아휴직은 없지만 직원을 더 고용하면 남편도 재택근무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니까 둘이서 같이 육아를 이겨내자
하고 계획했었는데 시국 때문에 병원을 10주차에 다시 가서 초음파를 했더니 쌍둥이랍니다. 쌍둥이라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베이비시터 고용해야겠다 하셔서 저랑 남편도 상의해서 최근에 베이비시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육아 잘한다는 친구가 베이비시터 고용한다는 걸 듣고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한 명 케어했는데 너네는 남편도 쉰다면서 굳이 베이비시터를 쓰냐? 부부가 2명이니까 쌍둥이 케어 무조건 가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베이비시터 쓰는 걸 말렸어요. 쌍둥이인 거 알기 전에도 남편이 같이 육아한다니까 뭘 굳이 그러냐? 애 크면 교육비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빡세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를 엄청 가르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친구가 선 넘는 충고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았는데 베이비시터에게 친구가 거품을 물어요. 평소에도 친구가 짠순이 기질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뭐 산다 그러면 더 싸게 사라고 다른 쇼핑몰을 추천해준다거나 이런 적은 있었는데 아이 문제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저는 평소에도 체력이 약해서 혼자 못하겠을 뿐더러 남편이 집에서 일한다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돈 낭비라면서 저를 무시해요 계속. 너가 아직 초보 엄마라 뭘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얼마나 순한데 그걸 못 견디겠냐? 못 견디면 엄마가 맞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너는 잘해냈겠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돈 더 들어도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편하게 육아하고 싶어. 꼭 너가 내 시어머니 같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계속 뭐 할 때마다 비꼬는 것처럼 말해요. 이제 16주차쯤 되고 배가 많이 불러오니까 남편이 미리 유모차 세척기 등등 사놓고 아기방도 꾸며놓자 해서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안방이랑 분리해서 다른 방에 아기들 침대 놓을 생각이라고 다른 친구한테 말하는 걸 듣고 너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러면 안 돼. 라면서 조언해준답시고 참견해요. 저희는 베이비시터 분이 오신다면 안방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아기들 방에 소파를 놓을 예정이라 아기들이 울어도 소파에서 잘 수 있어서 방 분리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친정엄마도 그러는 게 좋다 그러고 주변의 사촌 언니들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유독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너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보는 내가 다 돈 아깝다. 너는 더 배워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무리가 4명인데 다른 한 명이 먼저 저한테 제 말하는 거 선 넘는 것 같다고 연락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도 아이 낳은 다른 친구가 단톡방에서 육아 프로그램 같은 곳에 아이들 놀이방 만들어 놓은 영상을 공유했길래 나도 놀이방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나도 놀이방처럼 방 하나 꾸며야겠다고 답했는데 주방이나 거실에서 안 보이면 애가 혼자 놀 때 위험해서 어떡하냐? 라면서 제 얘기에 초쳐요. 제가 볼 때는 얘 그냥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자기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알람 안 울리게 해놓긴 했는데 한번 뭐라고 하는 게 낫겠죠? 뭐라고 말하는 게 현명한지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댓글입니다. 2살 차이 나는 애 동시에 보는 거랑 쌍둥이가 어떻게 같아? 친구 헛소리 듣지 말고 우린 돈 많아서 괜찮아. 시가에서 주신대. 시터 써도 네 남편 월급 정도는 남아. 이러면서 속 긁던가 아님 차단해버려요. 전에 누가 그랬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든 그래로만 대답하라고. 그래도 안 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음표하면 된다고 했어요. 무시해요. 남편이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육아하는 거 샘내는 걸로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쓰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시터도 쓰고 애기방도 꾸며주고 그 친구 부러움에 쓰러질걸요? 자기도 친구들이 육아신이라고 떠받들어주고 해도 사실 혼자서 고생 많이 했을걸요? 순진한 애라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크진 않거든요. 근데 친구 자존심이 세서 티 안 내고 친구들한테 오, 육아신이다.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자기를 포장했을 거예요. 근데 님도 애기 낳아서 자기처럼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어. 엉엉엉. 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키우고 둘째까지 낳은 거야? 하면서 괴로워해야 하는데 그럼 자기 콧대도 더 올라가고 으슥해질 텐데 얘는 남편도 집에서 같이 육아한다고 하네. 거기에 돈 써서 시터까지 쓴다네. 편하겠네. 아이고 배 아파. 너도 나처럼 힘들란 말이야. 나처럼 힘들어서 징징거리란 말이야. 이거죠. 사람은 남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하는 것보다 연민을 주는 게 더 쉬운 존재거든요. 님이 힘들면 위로해줄 수는 있는 친구이지만 님이 잘 살 때 축하해주기에는 어려운 친구인 것 같네요. 남편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어. 괜찮아.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말하세요. 실컷 부들부들거리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제일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오, 역시 네가 육아신이라 잘하는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 나서 쓰니 맘대로 하는 겁니다. 부러워서 그래? 라고 한마디만 하면 발광할걸? 친구가 베이비시터 왜 쓰냐니 공동육아 이상하다니
그런 건 배 아파서고요. 아이 놀이방 만들어주는 건 내가 먼저 나와봤으니 널 가르치고 싶어. 내가 너보다 우위이고 싶어 해요. 저는 놀이방 의견은 그 친구에 공감하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거실에서 놀게 해요. 놀이방 안 만들었고요. 근데 그건 제 방식이고 각자 방식대로 하는 거죠. 남인데 뭘 참견이래요. 친구가 살면서 인정받은 게 육아 하나뿐이니 그럴 수밖에요. 풍족한 삶을 사는 분이라면 그렇지 않죠. 제일 잘하는 거니까 남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상한 심리가 작용해서 그럽니다. 님한테 질투도 있을 거예요. 쌍둥이 나오면 관심이 쏠리니까요. 또한 친구는 베이비시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러니 말리는 거죠. 부러우니까요. 아마 쓰니 애들 좋은 옷 입히면 그거 갖고 뭐라 할 겁니다. 금방 크는데 돈 아깝다고요. 유모차 좋으면 또 얘기하겠죠. 나머지 친구들까지 도를 넘었다 생각할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요. 앞으로 아이가 커가는 동안 참견이 계속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 몰라요. 스트레스 오롯이 다 받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친구가 네가 몰라서 그러는 말인데 어쩌고 하면 내가 몰라도 내 취향대로 하고 후회하지 뭐.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생기면 그때 너한테 물어볼게. 그동안 많이 알려줘서 고마웠어. 그건 그렇고 낭떠러지에 있는 나를 구출해줬던 한 남자가 시어머니가 구박하자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낭떠러지에 있는데 구출해준 사람이 시어머니를? 둘이 무슨 관계일까? 아따 궁금해서 못 참겠네. 지금 당장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저거나 보러 가야지.